누님, 이 그림 진짜 야하네요. 지섭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화실 안은 어둑했죠. 창밖으로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우리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이젤 앞에 앉아 있었고 그는 내 뒤에 서서 내 어깨 너머로 캔버스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지섭 씨. 그냥 누드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누님이 그리니까 야한 거예요. 선이 너무 솔직해서. 그의 손가락이 캔버스 위 여인의 허벅지 선을 따라 움직였어요. 공기가 무거워졌죠.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지섭 씨, 장난치지 마세요. 장난 아닌데요. 누님, 우리 남들이 이해 못해도 괜찮은 사이잖아요. 그날 밤, 나는 57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짜 원하는 여자가 됐어요. 아니, 됐다고 착각했던 걸까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양쪽 문을 열어젖힌 내 인생의 파국이. 오전 10시, 화실 문을 열 때마다 나는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오늘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가겠지. 57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는 거였죠. 남편과 이혼한 지 5년, 딸은 외국에 나가 있고 이 작은 미술학원이 내 전부였어요. 그것도 이제 수강생이 5명밖에 안 남았지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새 수강생이었어요. 한 달 전에 등록했던 이지섭 씨, 34시라고 했죠. 영상 일을 한다면서 취미로 그림을 배우러 왔다고 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정물화 기초부터 해볼게요. 나는 늘 하던 대로 친절하게 웃어 보였어요. 그냥 수강생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의 눈빛이 유난히 또렷하게 느껴졌어요. 뭐랄까, 날 보는 게 아니라 날 들여다보는 느낌이랄까요. 선생님, 혹시 전에 어디서 전시회 하신 적 있으세요? 네? 아, 오래됐어요. 한 15년 전쯤? 그림 보면 알아요. 선생님, 진짜 그림 잘 그리시는 분이에요. 별것도 아닌 말인데 가슴 한쪽이 간질거렸어요. 남편은 한 번도 내 그림에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취미생활 하니까 좋겠네, 그게 전부였죠. 수업이 시작됐어요. 다른 수강생들은 제각각 자기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고 나는 지섭 씨 옆에 앉아 붓쓰는 법을 알려줬어요. 이렇게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네, 그렇게요. 선생님 손, 참 예쁘시네요. 순간 내 손이 멈췄어요. 뭐라고요? 아, 죄송해요. 그냥 붓준 모습이 우아하다는 말이었어요. 그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어요. 나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죠. 57년을 살면서 누가 내 손이 예쁘다고 말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다들 돌아갔지만 지섭 씨는 남았어요. 선생님, 제가 오늘 그린 거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솔직하게요. 물론이죠. 나는 그의 캔버스를 들여다봤어요. 서툴렀지만 색감이 좋았어요. 뭔가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죠. 색 쓰는 게 참 대담하시네요. 보통 초보자들은 이렇게 못해요. 정말요? 사실 자신이 없었거든요. 자신감 가지세요. 그림은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예요. 그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선생님도 그렇게 그림 그리세요? 마음을 먼저 담아서요?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죠. 그럼 선생님 그림 한번 보고 싶은데 안 될까요? 이상했어요. 분명 수강생인데 왜 이렇게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까요? 나는 당황한 척 웃으며 말했죠. 다음에요. 시간 되면요. 약속이에요, 선생님. 그는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섰어요. 그리고 문턱에서 한 번 더 돌아봤죠. 오늘 수업 정말 좋았어요. 다음 주도 기대할게요. 문이 닫혔어요. 나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뭐지, 이 기분은. 가슴이 이상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설렜어요. 57살 여자가 34 남자한테 설레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나는 화실 안을 정리하며 혼잣말을 했어요. 미쳤나 봐. 김희자. 정신 차려. 그런데 거울을 보니까 내 얼굴이 웃고 있었어요. 언제 이렇게 웃었나 싶을 만큼 환하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안 왔어요.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그의 연락처를 발견했죠. 학원 등록할 때 받아놨던 번호였어요. 메시지 한 통 보낼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뭐라고 쓰죠? 오늘 수업 어땠어요? 너무 뻔한가요? 그림 잘하시던데요? 너무 형식적인가요?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못했어요. 그냥 화면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죠. 왜 이러는 거야, 나.
다음 주 수업 날이 왔어요. 지섭 씨는 정확히 10시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손에 뭔가 들고 있었죠. 선생님, 이거요. 커피였어요. 따뜻한 아메리카노요. 뭐예요, 이게? 그냥요. 선생님 항상 피곤해 보이시길래요. 아니에요. 안 피곤한데요. 거짓말. 어제 새벽까지 작업하셨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인스타그램 봤어요. 새벽 3시에 올리신 그림 습작 사진요. 그가 웃었어요.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죠. 내 인스타를 봤다고요? 팔로워가 겨우 20명인 그 계정을요? 아, 그거요. 그냥 끄적인 건데요. 좋던데요. 특히 저 바다 그린 거요. 파도 표현이 정말 살아있었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 진짜로 내 그림을 봤구나. 건성으로 본 게 아니라 제대로 들여다봤구나. 수업 내내 나는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지섭 씨가 붓을 쥐고 있는 모습만 자꾸 눈에 들어왔죠. 그의 긴 손가락, 진지한 표정, 가끔 나를 힐끔 보는 시선까지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미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그가 또 남았어요. 선생님, 저 다음 주에 개인 수업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 수업이요? 네. 사실 요즘 제가 영상 작업할 때 그림을 좀 접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그럼 주말에 오세요. 토요일 오후에 시간 괜찮으세요? 완벽해요. 그가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다시 돌아봤어요. 선생님, 그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그것보다도요. 네. 선생님을 만나서 더 감사해요. 문이 닫혔어요.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이 떨렸고 입술이 말랐어요. 나는 의자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그날 밤 지섭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토요일 기대되네요. 좋은 꿈 꾸세요. 나는 답장을 쓰다 지우기를 반복했어요. 결국 이렇게 보냈죠. 네, 지섭 씨도요. 그리고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어요. 그 사람이 돌아서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의 웃음이, 목소리가, 눈빛이요. 내가 왜 이러는 거지?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거울 앞에 선 나는 알고 있었어요.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빠져들고 있다는 걸요. 토요일 오후 2시, 지섭 씨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어요. 선생님, 제가 너무 일찍 온 건 아니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화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주말에는 늘 이랬죠. 나와 단둘이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먼지가 빗속에서 춤을 췄어요. 오늘은 뭘 배우고 싶으세요? 선생님이 그림 그리시는 거 보고 싶어요. 네. 가르쳐 주시는 것도 좋지만 선생님이 직접 그리시는 걸 보면 더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서요.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누군가 앞에서 그림을 그린다는 건 마음을 보여주는 것과 같았거든요. 특히 이 사람 앞에서는요. 그럼 제가 그릴 테니까 옆에서 지켜보세요. 나는 이젤 앞에 앉았어요. 캔버스를 펼치고 붓을 들었죠. 무엇을 그릴까 고민하다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선을 그었어요. 여자의 뒷모습이었어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는 여자요. 외로워 보이네요. 지섭 씨가 내 옆에 바짝 다가와서 말했어요. 그의 체온이 느껴질 만큼 가까웠죠. 그래요? 네. 근데 아름다워요. 외로움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싶어요. 나는 붓을 멈췄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죠. 지섭 씨는 외롭지 않으세요? 저요? 당연히 외롭죠. 혼자 사니까요. 가족은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형제도 없고요. 그래서 더 외로운가 봐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나는 그를 돌아봤죠. 그의 눈빛에 뭔가 슬픈 게 서려 있었어요. 그럼 연인은요?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튀어나왔어요. 없어요. 오래됐어요. 헤어진 지. 왜요? 지섭 씨 같은 분이면 인기 많으실 텐데요. 사람들이 날 좋아해도 전 그 사람들을 못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요? 요즘은요? 누군가가 자꾸 생각나요. 그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나는 숨이 막혔죠. 그게 누구예요?
선생님은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그는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배고프지 않으세요? 제가 근처에 맛있는 파스타집 알아요. 같이 가실래요? 지금요? 네. 수업비에 밥값은 포함 안 돼 있잖아요. 제가 살게요. 나는 고민했어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이미 내 입은 대답하고 있었죠. 그럼 잠깐만요. 정리하고 갈게요. 파스타집은 아담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는데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죠. 지섭 씨는 능숙하게 메뉴를 추천했어요. 여기 알리오 올리오 맛있어요. 선생님 입맛에 맞으실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제 입맛을? 감이요. 선생님은 화려한 것보다 담백한 걸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신기하게도 맞았어요. 나는 정말 담백한 음식을 좋아했거든요. 식사하는 내내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의 어린 시절, 영상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 좋아하는 영화들이요. 나도 내 이야기를 했어요. 미대 시절, 선생님 생활, 이혼 후의 삶까지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거짓말이시죠? 네. 선생님 눈에 다 써 있어요. 외롭다고요. 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날 꿰뚫어 보는 걸까요? 지섭 씨는 참 솔직하시네요. 선생님한테만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못해요. 그가 손을 뻗어 내 손을 살짝 건드렸어요.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죠. 선생님, 저랑 친구할래요? 친구요? 네. 나이 차이 나는 친구요. 가끔 이렇게 밥도 먹고 그림 얘기도 하고요. 나는 웃었어요. 친구라는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좋아요. 친구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수업이 끝나면 커피를 마셨고 주말에는 전시회에 갔어요. 한 번은 바닷가까지 스케치 여행을 가기도 했죠. 선생님, 여기 파도 소리 들어보세요. 진짜 좋죠? 네, 정말 좋네요. 우리는 백사장에 나란히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어요. 그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나는 그를 몰래 쳐다봤어요. 바람에 흩날리는 그의 머리카락, 진지한 얼굴, 가끔 웃는 입술까지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미 나는 이 사람에게 너무 깊이 빠져들고 있었거든요. 밤에는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자요? 아니요, 아직이요. 오늘 재밌었어요. 다음엔 어디 갈까요? 글쎄요, 지섭 씨가 정해요. 그럼 제가 좋아하는 곳으로 갈게요. 비밀이에요. 우리는 1시간 넘게 통화했어요. 별것도 아닌 이야기들로요. 그런데 그게 좋았어요. 누군가와 이렇게 오래 통화한 게 얼마만인지 몰랐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지역 미술협회 모임이 있었죠. 나는 오랜만에 참석했어요. 회장 인정은 언니가 꼭 오라고 해서요. 희자야, 요즘 표정이 좋아졌네? 그래요? 응. 무슨 좋은 일 있어?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정은 언니는 화려한 사람이었어요. 옷도, 말투도, 표정까지요. 이혼 후 혼자 사는데도 늘 당당했죠. 모임이 끝나고 다 같이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정은 언니가 휴대폰을 내서 탁자 위에 놓았는데 그때였어요.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떴죠. 지섭 보고 싶어요, 회장님. 나는 숨이 멎었어요. 지섭이요? 우리 지섭 씨요? 언니, 저 화장실 좀.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화장실로 뛰어들어가서 세면대를 붙잡았죠. 거울 속 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아니야, 동명이인일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 지섭이 맞다는 거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지섭 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통화 가능해요? 답장은 금방 왔어요. 지금은 좀 힘들어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나중에요? 왜요? 누구랑 있는 거예요? 나는 화장실에서 나와 자리로 돌아갔어요. 정은 언니는 웃으며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죠. 희자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죠.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지섭 씨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답이 없었죠. 다음 날 아침, 겨우 답장이 왔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어제 좀 바빴어요. 오늘 학원 갈게요. 나는 답장을 쓰다가 지웠어요.
뭐라고 물어봐야 할지 몰랐거든요. 정은 언니와 무슨 사이예요? 그렇게 물어볼 용기가 없었어요. 수업 시간에 지섭 씨는 평소와 똑같았어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고 커피도 사왔죠. 선생님, 요즘 피곤해 보이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지섭 씨야말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요? 없는데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그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어요.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조금 흔들리고 있다는 걸요. 수업이 끝나고 나는 용기를 냈어요. 지섭 씨, 혹시 정은 언니 아세요? 그의 표정이 굳었어요. 누구요? 미술협회 회장이요. 정은 씨요. 아, 잠깐 본 적은 있어요. 왜요? 아니에요. 그냥요. 거짓말이었어요. 잠깐 본 사이가 그런 문자를 주고받을 리 없잖아요. 그날 밤 나는 정은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나 희자예요. 희자야. 무슨 일이야? 언니 이지섭이라고 아세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알지. 왜?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그건 왜 물어? 정은 언니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냥요. 혹시 언니도 그 사람한테 그림 배우세요? 배우긴 뭘 배워. 희자야, 너 설마. 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조심해. 뭘 조심해요? 그 친구. 좋은 애긴 한데 복잡해. 전화가 끊겼어요. 나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복잡하다고요? 무슨 뜻이죠? 하지만 묻고 싶지 않았어요. 알고 싶지 않았어요. 정은 언니도요? 나만 바보였던 건가요? 사흘 동안 지섭 씨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나는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봤죠. 메시지함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어요.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못했어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는 그냥 선생과 학생이었잖아요. 아니, 친구라고 했던가요? 그것뿐이었어요. 목요일 저녁, 정은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희자야, 내일 시간 있어? 왜요? 할 얘기가 있어서. 카페에서 보자. 나는 알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요. 다음 날, 카페에서 정은 언니를 만났어요. 언니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죠. 웃고는 있었지만 뭔가 억지로 짓는 웃음 같았어요. 희자야, 커피 시켜. 내가 살게.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괜찮아, 언니가. 정은 언니는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어요.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죠. 희자야, 너 요즘 이지섭이랑 자주 만나지? 첫 마디부터 직구였어요. 나는 커피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가끔 수업 끝나고요. 수업만. 네, 거짓말하지 마. 바닷가도 갔잖아. SNS에 올렸더라. 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맞아요. 올렸죠. 지섭 씨와 함께 간 바닷가 스케치 사진을요. 하지만 얼굴은 안 나왔었는데 어떻게 한 거죠? 언니가 어떻게? 지섭이가 말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뭐라고요? 지섭이가 나한테 말했다고. 희자 선생님이랑 바다 갔다고. 정은 언니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날 똑바로 쳐다봤어요. 희자야, 너 그 애 좋아하지? 아니에요. 거짓말 마. 다 티나.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언니도 그 사람이랑. 응. 만나. 정은 언니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마치 날씨 얘기하듯이요. 만나요? 무슨 사이로요? 뭐, 그냥, 좋아하는 사이지. 그럼 연인이에요? 연인까진 아니고, 복잡해. 복잡하다는 말이 또 나왔어요. 나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걸 느꼈죠. 언니, 근데 왜 저한테 말 안 하신 거예요? 말하면 뭐해? 너 포기할 것 같아? 그건, 안 그랬잖아. 너도 알면서 계속 만났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나는 알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요. 그런데도 외면했죠. 언니, 그 사람이 먼저 그랬어요. 저한테 먼저 다가왔다고요. 나한테도 그랬어. 정은 언니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지섭이는 원래 그래. 여자들한테 잘해. 착한 척하고, 다정한 척하고. 근데 진심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
그럼 언니는 왜 만나세요? 외로우니까. 정은 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희자야, 우리 나이에 사랑받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잖아. 그 애가 날 보는 눈빛이 진짜처럼 느껴져서 그게 거짓말이어도 상관없었어. 나는 숨이 막혔어요. 언니 말이 너무 슬펐거든요. 언니, 너도 그랬잖아. 그 애 눈빛 보고 믿었잖아. 맞았어요. 나도 믿었어요. 그가 날 보는 눈빛이 진짜라고요. 희자야,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하나야. 조심해. 그 애는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해.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닐 거야. 근데 결국엔 다 아파. 정은 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먼저 갈게. 커피 맛있게 마셔. 언니가 떠난 자리에 나 혼자 남았어요. 나는 차가워진 커피를 마셨죠. 쓰고 떨궜어요. 그날 밤 지섭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저예요. 네. 요즘 왜 이래요? 목소리가 안 좋은데. 아니에요. 거짓말. 뭔 일 있어요? 나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러다 물었죠. 지섭 씨, 정은 언니랑 무슨 사이예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누가 그래요? 언니한테 직접 들었어요. 선생님, 그건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복잡해요. 또 그 말이었어요. 복잡하다는 말이요. 복잡하면 정리해야죠. 선생님, 제 말 좀 들어봐요. 싫어요.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한참을 울었죠. 왜 이렇게 아픈 거죠? 우리는 그냥 친구였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좋아했는지를요. 일주일 후 지섭 씨가 학원에 찾아왔어요. 수업 시간이 아닌데도요. 선생님,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나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안에서 가만히 서 있었죠. 선생님, 제발요. 설명할게요. 설명은 필요 없어요. 선생님, 오해예요. 오해요? 뭐가 오해예요? 나는 문을 벌컥 열었어요. 지섭 씨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죠. 들어오세요. 그는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나는 의자를 가리켰죠. 앉으세요. 선생님, 앉으라고요. 지섭 씨는 앉았어요.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팔짱을 꼈죠. 이제 말해보세요. 정은 언니랑 무슨 사이냐고요. 그게 언니가 저한테 먼저 다가왔어요. 그래서요? 처음엔 그냥 친구 사이였어요. 근데 언니가 외로워 보여서 가끔 만났어요. 가끔이요? 매일 문자 주고받으면서요? 선생님이 어떻게? 봤어요, 직접. 언니 휴대폰에서요. 지섭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죄송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전 선생님을 좋아해요. 뭐라고요? 진심이에요. 선생님한테는 진심이었어요. 나는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죠. 그럼 정은 언니한테는요? 거짓이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섭 씨가 고개를 들어 날 봤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선생님, 전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게 너무 좋아요. 누군가 날 좋아한다는 게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래서 둘 다 만난 거예요? 죄송해요. 전 나쁜 놈이에요. 알아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그만 가세요. 선생님, 다음 주부터 수업 안 받으셔도 돼요. 환불해 드릴게요. 선생님, 제발요. 돌아가세요. 지섭 씨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문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사랑받지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존중받지 못한 건 너무 아파요. 그날 밤 나는 거울을 봤어요. 57년을 산 내 얼굴이 거기 있었죠. 주름진 눈가, 처진 입꼬리,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요. 나는 늙었어.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어요. 그래도 사랑받고 싶었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사랑받고 싶다는 이유로 존엄을 버릴 순 없다는 걸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지섭 씨의 연락처를 삭제했어요. 그리고 정은 언니한테 문자를 보냈죠. 언니, 조언 고마웠어요. 이제 정리했어요. 답장은 금방 왔어요. 잘했어. 희자야. 우리 힘내자.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어요. 저 별들도 혼자 빛나잖아요. 나도 혼자 빛나면 안 될까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에 기대지 않겠다고요. 내 존엄은 내가 지키겠다고요. 한 달이 지났어요. 학원은 텅 비어 있었죠. 수강생이 하나둘 떠나갔고 이제 남은 건 2명뿐이었어요. 폐업해야 하나 싶었지만 섣불리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이곳은 내 전부였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우편함에서 초대장 한 장을 발견했어요. 제27회 부산 여성작가 초대전. 예전에 알던 후배가 보낸 거였어요. 쪽지가 함께 들어 있었죠.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이번 전시회에 선배님 작품 한 점만 출품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선배님 그림이 너무 보고 싶어요. 민주 올림. 나는 쪽지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내 그림을요? 언제가 마지막이었을까요? 내 그림을 누군가에게 보여준 게요. 15년도 더 된 것 같았어요. 나는 화실 구석에 쌓아둔 캔버스들을 꺼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하나씩 펼쳐보니까 옛날에 그렸던 그림들이 나왔어요. 바다 그림, 여인의 뒷모습, 빈 의자, 홀로 선 나무. 전부 외로움을 그린 그림들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외로웠구나. 그제야 깨달았어요. 지섭 씨를 만나기 전부터 나는 이미 외로웠다는 걸요. 나는 민주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주야, 나 희자 선배야. 선배님, 초대장 받으셨어요? 응. 근데 정말 내 그림 괜찮겠어? 당연하죠. 선배님 그림 제일 기대돼요. 알았어. 그럼 한 점 보낼게. 와, 진짜요? 감사해요, 선배님.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그림들을 펼쳐봤어요. 어떤 걸 보낼까 고민하다가 새로 그리기로 했어요. 지금 내 마음을 담은 그림을요. 이틀 밤을 꼬박 세웠어요. 캔버스 앞에 앉아 붓을 들었어요. 무엇을 그릴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죠. 문이었어요. 양쪽이 활짝 열린 문이요. 한쪽에는 어둠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빛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한 여자가 서 있었죠. 뒤돌아보지도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은 채요. 그림을 다 그리고 나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이게 나였구나. 양쪽 문을 열어놓고 어디로도 가지 못한 채 서 있던 사람이요. 전시 오프닝 날이 왔어요. 나는 오랜만에 제대로 차려입었어요. 검은색 원피스에 가벼운 쇼를 걸쳤죠. 거울을 보니까 낯선 사람 같았어요. 괜찮아 보이네. 전시장에 도착하니까 민주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선배님, 와, 너무 멋지세요. 그래? 고마워. 선배님 그림, 제일 좋은 자리에 걸어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민주가 안내한 곳에 내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조명을 받으니까 더 선명하게 보였죠. 양쪽 문을 연 여자, 그림 옆에 붙은 작품명이었어요. 선배님, 제목 정말 좋아요. 이 그림 보고 있으면 뭔가 뭉클해져요. 그래. 네. 이 여자가 어디로 갈지 궁금해져요. 어둠으로 갈까요? 빛으로 갈까요? 글쎄, 나도 모르겠어. 나는 그림을 한참 바라봤어요. 저 여자는 어디로 갈까요? 오프닝이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죠. 대부분 예술계 사람들이었지만 낯익은 얼굴도 몇 있었어요. 화방 주인 아저씨, 예전 제자들, 그리고 희자야, 정은 언니였어요. 언니, 어떻게 왔어요? 민주한테 들었어. 내가 출품한다고. 안 올 수가 있어? 정은 언니는 내 그림 앞에 섰어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더니 돌아서서 웃었죠. 좋다. 희자야. 이 그림. 고마워요, 언니. 근데 말이야. 정은 언니가 말끝을 흐렸어요. 나는 알았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요. 지섭이도 올 거야. 심장이 덜컥했어요. 왜요? 민주가 초대했나 봐. 영상 일하는 젊은 작가들도 많이 초대했다던데. 언니는 괜찮아요? 나? 뭐가? 지섭 씨 보는 거요. 정은 언니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이제 괜찮아. 너도 괜찮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짓말이었지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전시장 입구가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지섭 씨였어요. 그 옆에는 여자가 있었죠. 젊고 예쁜 여자요. 나는 숨이 막혔어요. 정은 언니가 내 손을 꽉 잡았죠. 희자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미어졌거든요. 지섭 씨가 나를 발견했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죠.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걸어왔어요. 옆에 있던 여자는 다른 그림을 보러 갔고요. 선생님, 왔어요? 네, 민주 씨가 초대해서요. 그렇군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지섭 씨가 내 그림을 봤죠. 이 그림 선생님이 그리신 거예요? 네. 제목이 뭐예요? 양쪽 문을 연 여자예요. 지섭 씨는 한참을 그림을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나를 돌아봤죠. 선생님, 이 여자가 선생님이죠? 글쎄요. 어쩌면요. 어디로 가실 건가요? 아직 모르겠어요. 전 알아요. 뭐라고요? 지섭 씨가 작게 웃었어요. 선생님은 빛으로 가실 거예요. 분명히요. 그리고 그는 돌아섰어요. 선생님, 그림 정말 좋아요. 축하드려요. 그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어요. 아, 이제 진짜 끝이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죠. 정은 언니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희자야, 괜찮아? 네, 언니.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나는 웃었어요. 진심으로요. 전시가 끝나고 민주가 달려왔어요. 선배님, 대박이에요. 선배님 그림이 제일 반응 좋았어요. 정말? 네. 벌써 3명이나 문에 들어왔어요. 구매하고 싶대요. 구매요? 네. 선배님, 개인전 한번 여세요. 분명 잘 될 거예요. 개인전이요?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내가 개인전을 연다는 걸요. 생각해 볼게. 네. 꼭이요, 선배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달이 밝았어요. 개인전이라 마음 한구석이 간질거렸어요. 해볼까? 그날 밤, 나는 노트를 펼쳤어요. 그리고 제목을 적었죠. 혼자 빛나는 여자들. 내 첫 개인전의 제목이었어요. 나는 두 사람을 마주 보며 웃었어요. 지섭 씨와 그 옆에 여자를요. 이번엔 달라요. 내가 심판할 차례예요. 개인전 준비는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그림을 20점은 그려야 했고, 전시장 대관비며 홍보비며 만만치 않았죠. 하지만 이상하게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즐거웠어요. 밤새 그림을 그리고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완성된 작품을 바라보는 시간이요.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이었죠. 한 달 후, 드디어 개인전 날짜가 잡혔어요. 민주가 SNS 홍보를 도와줬어요. 선배님,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벌써 좋아요가 100개 넘었어요. 그래? 고마워, 민주야. 선배님 그림, 진짜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믿어요. 나도 인스타그램 계정을 다시 살렸어요. 오랫동안 방치했던 계정이었죠. 작업 과정을 찍어 올리고 그림 이야기도 적었어요. 팔로워가 조금씩 늘기 시작했어요. 100명, 200명, 500명. 댓글도 달렸어요. 그림이 정말 아름답네요. 선생님 그림 보고 위로받았어요. 개인전 꼭 가볼게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기분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민주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선배님, 혹시 인스타 확인하셨어요? 아니, 왜?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나는 서둘러 인스타그램을 켰어요. 알림이 수십 개 떠 있었죠. 내가 올린 게시물에 댓글이 잔뜩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내용이 이상했어요. 이 그림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표절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이 그림 베끼시나 봐요. 크크. 뭐라고요? 나는 화면을 내렸어요. 그러다가 한 계정을 발견했죠. GSF쇼. 지섭 씨 계정이었어요. 그의 최근 게시물을 확인했어요. 거기엔 내 그림 사진이 있었어요. 전시회 때 찍은 양쪽 문을 연 여자였죠. 그런데 캡션이 문제였어요. 예술계의 늙은 뮤즈들. 젊은 남자한테 집착하다가 그림으로 승화한 케이스. 솔직히 기술은 좋은데 주제가 좀 그렇죠. 샵 노년이 사랑 샵 집착 샵 예술계 뒷담. 손이 떨렸어요. 댓글도 가득했어요. 크크크 형, 독설 제대로네. 아, 이거 누구 그림이에요? 나이 들어서도 사랑에 집착하는 거 진짜 별로.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다음 날, 더 심한 일이 벌어졌어요. 정은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희자야,
너 지금 카페 커뮤니티 봤어? 무슨 커뮤니티요? 부산 미술 커뮤니티. 거기 내 얘기 올라왔어. 나는 서둘러 검색했어요. 그리고 게시물을 발견했죠. 제목 요즘 노년 작가들 수준. 치.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모 미술학원 운영하는 50대 여자 선생이 30대 수강생한테 작업 걸었다가 차이고 그걸 그림으로 승화했다며 개인전 연대요. 근데 그 남자가 이미 미술협회 회장이랑도 만나고 있었다는 크크크 완전 막장 드라마. 나이 들어서도 남자 밝히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댓글도 달려 있었어요. 와, 이건 좀. 나이가 몇인데 그러고 다녀요. 예술한다는 사람들이 사생활은 저 모양. 개인전 가지 말아야겠네요.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언니, 희자야, 괜찮아? 누가 이런 걸 쓴 거예요? 모르겠어. 근데 내용 보면 우리 사정을 아는 사람이야. 나는 알았어요. 누군지를요. 나는 지섭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왜 이러세요? 선생님, 왜 이런 짓을 하는 거냐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인스타그램이요. 그리고 커뮤니티 글이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 그거 제가 쓴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인스타는 당신 계정이잖아요. 그건 제 생각을 솔직하게 쓴 것뿐이에요. 솔직하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렇게 저를 조롱하는 게 솔직한 거예요? 조롱이 아니라 비평이에요, 선생님. 비평이요? 네. 저도 예술하는 사람이잖아요. 제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어요. 나는 웃음이 나왔어요. 어이가 없어서요. 그럼 커뮤니티 글은요? 그건 정말 제가 아니에요. 그럼 누가 썼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선생님, 솔직히요? 뭐요? 선생님이 저한테 집착하셨잖아요. 그게 불편했어요. 가슴이 무너졌어요. 집착이요? 네. 자꾸 연락하시고 만나자고 하시고 전 부담스러웠어요. 그럼 처음에 날 좋아한다던 건 뭐였어요? 그건 그냥 친절한 거였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며칠 동안 악몽 같았어요. SNS 댓글은 계속 늘어났고 커뮤니티 글도 퍼져나갔어요. 개인전 예약 취소도 들어왔죠. 민주가 걱정스럽게 전화했어요. 선배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 목소리 들으면 알아요. 민주야, 나 개인전 취소해야 할 것 같아. 안 돼요. 왜요? 사람들이 다 알잖아. 내가 얼마나 한심한 여자인지. 선배님은 한심하지 않아요. 민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선배님 그림은 진짜예요. 그리고 사랑한 것도 잘못이 아니에요. 나이가 몇이든 사랑할 권리는 다 있어요.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민주야. 선배님, 개인전 하세요. 그게 진짜 복수예요. 나는 결심했어요. 도망치지 않기로요. 다음 날, 나는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어요. 늙은 여자가 사랑하면 추한가요? 저는 57살입니다. 오래 한 남자를 좋아했습니다. 34의 젊은 남자였죠. 부끄럽지 않냐고요?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늙은 여자의 사랑이 추한 게 아니라 간절한 겁니다. 그 간절함을 저는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다음 주 개인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서겠습니다. 게시물을 올리고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떨렸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선생님 응원합니다. 저도 60살인데 위로받았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힘내세요. 개인전 꼭 갈게요. 좋아요도 1000개가 넘었어요. 나는 울었어요.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죠. 늙은 여자의 사랑이 추한 게 아니라 간절한 겁니다. 그 말이 진심이었어요. 개인전 당일이었어요. 새벽부터 잠을 설쳤죠. 떨렸어요. 사람들이 정말 올까요? 아니면 비웃으러 올까요? 아침 7시 전시장으로 향했어요. 민주가 먼저 와 있었죠. 선배님, 일찍 오셨네요. 잠이 안 와서.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 화장하면 돼. 민주가 내 손을 꽉 잡았어요. 선배님, 오늘 잘 될 거예요. 믿어요. 나도 믿고 싶었어요. 오후 2시 개인전이 시작됐어요.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많았죠.
SNS를 보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선생님, 응원해요. 그림 정말 보고 싶었어요. 힘내세요. 낯선 사람들이 건넨 따뜻한 말들이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죠.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모두 여자를 그린 그림들이었죠. 혼자 서 있는 여자, 창밖을 보는 여자, 문을 여는 여자, 걷는 여자, 혼자 빛나는 여자들, 모두 나였어요. 외로웠던 나, 사랑했던 나, 아팠던 나, 일어섰나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정은 언니가 왔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미술협회 회원들을 데리고 왔죠. 희자야, 축하해. 언니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정은 언니가 그림들을 둘러봤어요. 한참을 서서 보더니 내게 다가왔죠. 희자야, 이 그림들 전부 우리 얘기네. 우리요? 응. 외로운 여자들 얘기, 사랑받고 싶었던 여자들 얘기. 정은 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언니, 괜찮아. 행복한 눈물이야. 그때였어요. 전시장 문이 열리고 지섭 씨가 들어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옆을 보니 정은 언니 얼굴도 굳어 있었죠. 지섭 씨는 혼자였어요. 천천히 전시장 안으로 걸어왔죠. 선생님, 왔군요. 네, 와야 할 것 같아서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힐끔힐끔 쳐다봤죠. 지섭 씨가 그림들을 둘러봤어요. 하나하나 천천히요. 양쪽 문을 연 여자 앞에서 오래 멈춰 섰어요. 선생님, 이 그림. 네, 제 얘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무슨 뜻이에요? 이 그림은 당신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예요. 양쪽 문을 연 건 당신이 아니라 나였거든요. 지섭 씨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뭐가요? 그날 전화해서 한 말이요. SNS에 올린 것도요. 제가 너무 비겁했어요. 나는 팔짱을 꼈어요. 알아요. 선생님한테 상처 준 거 후회해요. 후회요? 나는 웃었어요. 씁쓸하게요. 지섭 씨, 후회는 소용없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요. 그래도 용서받고 싶어요. 용서요? 나는 한 발 다가섰어요. 용서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 자신을 용서하세요. 사람 마음을 가지고 논 것을요. 외로움을 이용한 것을요. 지섭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전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알아요. 당신도 외로웠으니까요. 선생님. 하지만 그게 변명은 안 돼요. 우리도 외로웠거든요. 당신만큼이나요. 정은 언니가 다가왔어요. 지섭아. 회장님. 나한테도 똑같이 했잖아. 사랑한다고, 외롭다고, 나만 본다고. 지섭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 우린 당신 사과받으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야. 정은 언니가 내 손을 잡았어요. 우린 우리 인생을 살려고 여기 있는 거야. 나는 언니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지섭 씨를 봤죠. 지섭 씨, 이제 그만 가요. 선생님, 당신도 당신 인생 사세요. 우릴 이용하지 말고요. 지섭 씨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선생님, 그림 정말 좋습니다. 그가 떠났어요. 나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이번엔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죠. 이제 진짜 끝이구나. 그날 저녁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림 5점이 팔렸어요. 모두 중년 여성들이 구매했죠. 선생님, 이 그림 보고 위로받았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제 딸한테 물려주고 싶어요. 여자로 산다는 게 뭔지 보여주고 싶어서요. 한 분 한 분 손을 잡으며 인사했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죠. 민주가 달려왔어요. 선배님, 대박이에요. SNS 반응 엄청나요. 정말? 네. 다들 선배님 응원해요. 그리고 기사도 났어요. 민주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57세 여성 작가, 늙은 사랑을 당당히 그리다. 기사 내용을 읽으며 가슴이 벅찼어요. 부산의 한 미술학원 원장이 자신의 사랑 경험을 솔직하게 담은 개인전으로 화제다. 김희자 57 작가는 나이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라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전시가 끝나고 정은 언니와 단둘이 남았어요. 희자야, 오늘 정말 멋졌어.
언니도요. 우리 참 바보 같았지? 그러게요. 우리는 마주보고 웃었어요. 언니, 이제 뭐 할 거예요? 나? 여행 갈까봐. 혼자서요. 좋네요. 너는? 저도 그림 더 그려야죠. 그래, 그림 그려. 멋진 그림들로 세상을 놀래켜. 정은 언니가 일어섰어요. 희자야, 우리 진짜 친구하자. 네, 언니. 남자 없이도 우린 빛날 수 있어. 알아요. 언니가 떠나고 나는 혼자 전시장에 남았어요. 불을 끄고 조용히 그림들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그림들을 비췄죠. 다시 내민 그 손을 나는 잡지 않았어요. 그날 나는 진짜 자유로워졌어요. 개인전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죠.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화실 문을 열고 그림을 그렸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이제는 혼자여도 외롭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김희자 선생님이시죠?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이연주라고 합니다. 지섭이 고모예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지섭 씨 고모요? 네. 선생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나는 망설였어요. 지섭 씨와 관련된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전화로는 어려워서요.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조용한 카페에서 현주 씨를 만났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여자였죠. 지섭 씨, 눈매를 닮았어요.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현주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선생님, 지섭이가 선생님께 많이 상처드렸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개인전 기사 봤어요. SNS도 봤고요. 그래서 꼭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왜요? 지섭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요. 변명이 아니라 그냥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들어볼게요. 현주 씨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지섭이는 제 친언니 아들이에요. 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지섭이가 10살 때요. 그랬군요. 언니 남편, 그러니까 지섭이 아버지가 문제였어요. 술을 많이 마셨죠. 그리고 술 먹으면 지섭이를 때렸어요. 나는 숨을 들이켰어요. 왜요?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화풀이였죠. 언니가 죽고 나서 더 심해졌어요. 내 엄마가 죽은 건 내 탓이다. 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그런 말들을 매일 했대요. 그럼 고모님은요? 전 몰랐어요. 지섭이가 숨겼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요. 현주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느 날 지섭이가 제 집으로 도망쳐 왔어요. 온몸에 멍투성이었죠. 그제야 알았어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요. 그 뒤로는요. 제가 데려왔어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제 집에서 살았죠. 그런데 그때부터였어요. 지섭이가 이상해진 게요. 어떻게요? 여자들한테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나이 많은 여자들한테요. 나는 숨이 막혔어요. 왜요? 심리 상담 받아봤어요.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어릴 때 엄마를 잃고 아버지한테 사랑받지 못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요. 그 사랑을 다른 곳에서 찾는군요. 맞아요. 특히 나이 많은 여성들한테요. 엄마 같은 사랑을 원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현주 씨가 눈물을 닦았어요. 지섭이는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만 좋아하지를 못해요. 여러 사람한테 동시에 집착해요. 사랑이 고프니까요. 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상담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지섭이는 사랑을 주는 법을 배운 적이 없대요. 받기만 하려고 한대요. 그것도 여러 사람한테서요. 그래야 안심이 된대요. 그럼 지금도요? 네. 치료받고 있지만 쉽지 않아요. 현주 씨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선생님, 이거요. 뭐예요? 지섭이가 쓴 편지예요. 선생님한테 전해달라고 했어요. 나는 받지 않았어요. 필요 없어요. 선생님, 고모님 말씀 이해해요. 지섭 씨가 힘들었다는 것도요. 하지만 그게 저한테 상처 준 걸 정당화하진 못해요. 알아요. 변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해해 주셨으면 해서요. 나는 현주 씨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고모님,
전 이미 이해했어요. 네, 지섭 씨가 왜 그랬는지, 왜 우릴 아프게 했는지 다 알아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이해한다고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아팠거든요. 선생님, 고모님, 지섭 씨 잘 돌봐주세요. 저는 이제 제 길을 가야 해요. 카페를 나와 걸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어요. 지섭 씨가 불쌍하기도 했고 화가 나기도 했어요. 사랑이 그 사람을 망가뜨린 게 아니라 문득 깨달았어요. 사랑받는 방법을 몰랐던 거였구나. 집에 돌아와서 봉투를 펼쳤어요. 결국 받아왔더라고요.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선생님께, 저는 비겁한 사람이에요. 선생님한테도, 회장님한테도, 다른 사람들한테도요. 전 사랑이 뭔지 몰라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 번도 사랑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조금만 잘해줘도 그 사람을 놓칠까봐 무서웠어요. 여러 사람한테 매달린 건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은 제게 진심이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짜 좋아했어요. 근데 전 그걸 망쳤어요. 늘 그렇듯이요.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선생님 그림 보면서 울었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깨달았거든요. 선생님, 행복하세요. 저 같은 사람 만나지 마시고 좋은 사람 만나세요. 그리고 그림 계속 그리세요. 선생님 그림은 정말 아름다워요. 지섭, 편지를 다 읽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슬픈 눈물인지 화난 눈물인지 모르겠었죠. 지섭 씨, 그도 피해자였구나. 사랑의 피해자요. 하지만 나도 피해자였어요. 정은 언니도요. 그래도 이젠 알겠어요. 나는 편지를 접었어요.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었죠. 사랑이 당신을 망가뜨린 게 아니라 사랑받는 법을 몰랐던 거예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어요. 이제 당신도 배워야 해요. 진짜 사랑을요. 나는 새 캔버스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남자였어요. 홀로 어둠 속에 앉아있는 남자요.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사랑을 배우지 못한 남자. 석 달이 지났어요. 봄이 왔어요. 화실 창문 너머로 벚꽃이 흩날렸죠. 나는 더 이상 학원을 운영하지 않았어요. 문을 닫았거든요. 대신 이곳을 작업실로 바꿨어요. 오롯이 내 그림을 그리는 공간으로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커피를 내려 마시고 붓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렸죠. 하루 종일요. 외롭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요. 어느 날 정은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희자야, 나 지금 제주도야. 제주도요? 여행 갔어요? 아니, 이사 왔어. 네, 여기서 작은 갤러리 하나 차렸어. 해안가 근처에 있는데 진짜 좋아. 나는 웃음이 났어요. 언니 대단해요. 뭐가? 너도 대단해. 작업실 차렸다며? 네, 그냥 조그맣게요. 좋아. 우리 각자 길 가는 거지 뭐. 그러게요. 희자야, 행복해. 네, 언니. 행복해요. 나도.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봤어요. 벚꽃이 바람에 날려 하늘을 수놓았어요. 그날 오후 작업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사람이었죠. 실례합니다. 김희자 작가님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저는 서진호라고 합니다. 화랑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가 명함을 건넸어요. 개인전 작품 봤습니다. 정말 인상 깊었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 화랑에서 작품 전시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서울이긴 한데요. 서울이요? 네, 저희 화랑이 인사동에 있거든요. 작가님 같은 분을 찾고 있었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생각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가 떠난 뒤 나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서울이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죠. 저녁 무렵 산책을 나갔어요. 바닷가로 향했죠. 오랜만이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이 불어왔고요. 모래사장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지섭 씨와 함께 왔던 곳이었어요. 그때는 가슴이 설렜는데 이제는 담담했어요. 그때의 나는 사랑에 굶주려 있었구나. 이제는 알았어요.
내가 사랑한 건 지섭 씨가 아니라 사랑받고 싶던 내 마음이었다는 걸요. 주머니에서 뭔가 만져졌어요. 지섭 씨의 편지였어요. 언제부터 가지고 다녔는지 모르겠었죠. 나는 편지를 꺼내 펼쳤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었어요. 선생님, 행복하세요.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화나지 않았어요. 당신도 행복하세요, 지섭 씨. 나는 편지를 접어 바다에 던졌어요. 파도가 그걸 가져갔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을 꺼냈어요. 서진우 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전시하고 싶습니다. 연락 주세요. 답장이 금방 왔어요. 감사합니다, 작가님. 좋은 인연 되길 바랍니다. 나는 웃었어요. 새로운 시작이네. 그날 밤 마지막 그림을 그렸어요. 바다였어요. 넓고 푸른 바다요. 그 바다 위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있었죠. 제목은 정했어요. 혼자여도 괜찮은 여자. 며칠 뒤 민주가 찾아왔어요. 선배님, 서울 전시 축하드려요. 고마워, 민주야. 선배님, 진짜 멋져요. 혼자서도 이렇게 빛나시잖아요. 혼자라서 빛나는 거야. 네. 나는 민주를 안아줬어요. 민주야, 나 이제 알았어. 누군가와 함께여야 빛나는 게 아니라 혼자여도 빛날 수 있다는 걸. 선배님, 너도 그렇게 살아. 누구 때문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민주가 눈물을 닦았어요. 네, 선배님. 선배님처럼 살게요. 서울로 떠나는 날이었어요. 짐을 싸며 작업실을 둘러봤어요. 이곳에서 많은 일이 있었죠. 아팠고, 울었고, 일어섰어요. 마지막으로 거울을 봤어요. 58살의 내 얼굴이 거기 있었어요. 주름도 있고, 흰머리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나는 아름다워. 진심이었어요. 기차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부산의 거리가 지나갔어요. 익숙한 풍경들이요. 안녕, 부산. 안녕, 지난 날들. 기차에 올랐어요. 좌석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았죠. 옆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혼자네. 웃음이 났어요. 이제는 혼자여도 괜찮았거든요. 기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산과 들, 강과 마을이요. 나는 노트를 꺼냈어요. 그리고 적기 시작했어요. 내가 사랑한 건 그 남자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에게 다시 사랑받고 싶던 내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알았어요. 내가 제일 먼저 사랑해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걸요. 57년을 살아온 나를요. 주름지고 늙고 때로 외로운 나를요.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나 자신과 함께니까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온통 주황빛이었죠. 아름다웠어요. 새로운 시작. 그래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혼자여도 괜찮은, 존중받는 삶의 시작이요. 기차는 계속 달렸어요. 나를 태우고 새로운 세상으로요.